안녕하십니까. 태권도 문화연대 이창후입니다. 이 동영상에서는 특수부대 무술의 허와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대한민국의 전형적인 특수부대를 할 수 있는 제1공수특전여단에서 3년 동안 근무를 했었고 거의 만 1년 가까이 이제 대대 태권도 교관을 했었으니까 그 경험을 바탕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경험 얘기를 좀 할 텐데 그 얘기는 이제 제가 설명드릴 내용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데이터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직접 제가 보고 직접 제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추정이 아니라 경험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결론을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특수부대 무술은 특수부대를 위한 무술입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요거는 일반인을 위한 무술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수부대에 속하느냐, 특수부대급의 어떤 조건에 속하느냐, 일반인의 조건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이 무술이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일반인이라면 이 무술은 도움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왜 그런가를 설명을 한번 드리죠. 일단은 이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제 설명을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참고가 되도록 데이터가 될 만한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93년부터 95년 말까지 거의 만 3년 제1공수특전여단에서 이제 복무를 했었습니다. 저는 학사장교로 갔었기 때문에 3년 5개월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3년 5개월 군대 생활을 했고, 그래서 5개월은 장교 교육을 받는 데 쓰고, 3년은 이제 소위로 임관한 후에 중위까지 3년 동안을 이제 복무를 했었죠. 그 중에서 대략 한 2년 7개월 정도 1여단에서 이제 근무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맨 마지막 95년 요때 거의 만 1년 동안 대대 태권도 교관을 했었습니다. 대대교관입니다. 대대교관. 이 대대교관이라는 것은 특전사에서 말단 부대의 교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령부 태권도 교관 이런 사람들하고는 급이 다르죠. 그만큼 실력도 차이가 있겠지만 어떠냐 하면 대대교관은 몸으로 뛰는데요. 몸. 사령부 태권도 교관은 시범도 좀 보여주고 하겠지만 이제 심사 같은 걸 직접 보면서 행정 업무 같은 게 좀 더 많이 있는 것 같고, 대대 태권도 교관이라고 하면 대대에서 직접 주로 부사관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대대 특전 요원들을 직접 태권도를 가르쳐야 됩니다. 요거를 제가 1년 동안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뭘 할 수 있냐면 당연하게도 이 특수부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이 태권도와 같은 무술을 해보면은 무술을 할 때 이런 사람들이 어떤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요거를 당연히 잘 알게 될 것 아닙니까?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체험을 해보면.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대대 태권도 교관을 하면서 조금 성적이 좋았는데,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예시를 들자면 좀 자랑으로 들릴 수 있겠습니다만 참고를 좀 해주십시오. 제가 대대 태권도 교관을 할 때 여단장이 우리 대대에 와서 태권도 교육 대대 점검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태권도 교육 과정을 보시고는 여단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태권도 교육은 이렇게 시켜야 돼. 잘 되어 있군. 그러니까 우리 여단에 있는 대대장님이 다 그걸 적어갔습니다. 여단장님이 한마디 하시면 다 그렇게 되죠. 그래가지고는 다른 대대에서 전부 와서 우리 대대 태권도 교육 과정을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왔어요. 실제로 1년 동안 우리 대대에서 태권도 이제 여러 가지 성적들이 가장 좋았습니다. 그 덕분에 제가 1년 동안 우리 대대장님이 이제 태권도 교육을 시키느라고 너무 고생을 많이 한다 해가지고 1년 동안 일찍 근무를 다 빼줬습니다.
일찍 근무 뭔지 아시죠? 밤에 그 경계를 한다고 밤에 안 자고 원사나 상사나 저희 같은 이제 장교들이 이른바 보초 서는 것을 관리 감독하는 것을 일찍 근무라고 합니다. 일반 이제 병들은 일찍 근무가 아니라 이제 야간 초병 근무를 설 텐데 저희 같은 이제 장교들은 일찍 근무를 서게 되죠. 일찍 근무가 특히 우리 이제 특수부대 여단에는 장교들이 많으니까 일찍 근무를 그렇게 일반 보병대대보다는 적게 썼지만 그래도 1년 동안 한 번도 안 썼다. 이거는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알고는 대단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요거는 뭐 제 실력이 뛰어나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재수 좋게 대대장님한테 잘 찍혀서 고생 안 했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그래서 다시 대대교관으로서 태권도를 가르칠 때는 몸으로 뛰어야 되는데 제가 태권도 성적이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특수부대에 오는 사람들의 취향에 맞춰서 태권도 교육을 시켰거든요. 그게 어떤 거냐면 끊임없이 겨루기를 하는 겁니다. 겨루기만 한 것은 아니에요. 근데 밤마다 뭐 서로 돌아가면서 겨루기를 해가지고 저도 코피 많이 터졌습니다. 저도 커피 많이 터지고 눈탱이 맘탱이 돼가지고 이제 상황 보고 들어가면 대대장님이 통장교 왜 그렇게 된 거야? 아, 예. 그 겨루기 하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뭐 하면서 대대장님이 그런 걸 또 좋게 봐주셨어요. 물론 태권도 성적이 좋았으니까 대대장님이 또 좋게 봐주신 것도 있겠지만 특전사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지휘관이 오셨거든요. 특전사 지휘관이 다 특전사를 좋아하는 것은 또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때 저희 대대장님은 특전사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 오셔가지고 저 눈탱이 밤탱이 되고 이런 건 상관없고 이제 지휘관으로서는 뭐 인명 손실 다치거나 해가지고 드러눕는 이런 문제만 없으면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이런 문제도 좋게 봐주시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대대에서 교육을 하면서 몸으로 뛰면서 계속 겨루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또 좋아하는 거예요. 왜 좋아하냐면 특수부대에 오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태권도 교육을 시키기 전에 저희 부서에서 이제 말단으로 있던 병이 상병이었는데 이 상병이 어떠냐면 이 덩치가 커요. 이 특수부대는 또 일병들이나 일반 병사들이 차출되어 오더라도 신체 조건이 특별하게 좋은 사람들이 주로 오죠.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제 근무를 하는데 이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통장님, 제가 이제 통신장교였기 때문에 통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과장님이라고 부르기도 했었어요. 어쨌든 통장님. 이 특수부대에 오는 사람들은 다 최소한 그 면급 시골 마을 하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 동네에서 제일 싸움 잘하는 애들이 다 온다. 그래서 싸우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와요. 이미 잘 싸우는 사람들이 오고, 그 다음에 어떠냐면은 예를 들면 또 뭐 그때 당시에는 UFC 이런 것이 국내에 거의 안 알려져 있던 때인데 저희가 이제 태권도 교육을 시키면서 그냥 태권도 교육이 아니라 겨루기가 아니라 종합격투기 비슷하게 글러브도 끼고 주먹으로 얼굴도 때리고 그 다음에 다른 것도 다 하면서 겨루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특수부대에 온 사람들이 이걸 좋아하는 거죠. 좋아하니까 힘들게 교육을 시켜도 문제가 안 생기는 겁니다. 문제가 안 생기고 효과가 좋고, 거기다가 이제 교육의 목적에 맞춰서 태권도 발차기도 정확하게 가르치고 하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훈련량이 늘어나면 당연히 성적이 좋아지죠. 어쨌든 이런 경험을 통해서 제가 이제 살펴보니 아까 말한 여러 가지가 그대로 사실이에요. 그게 뭐냐면 특수부대에 와서 이미 들어왔다는 그 자체가, 길 가다가 양아치들이나 깡패들 만나면은 두세 놈은 그냥 때려 눕히는 사람들이 이미 와서 시작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무술을 배워요. 태권도도 배우지만 이런 사람들이 배우는 무술이, 자, 허를 이야기하자면 그냥 처음에 도장에 가서 어떤 무술을 배울까, 태권도를 배울까, 유도를 배울까, 합기도를 배울까 하는 사람들, 일반 사람들한테는 맞겠습니까? 안 맞겠습니까? 절대로 안 맞죠. 그거는 뭐하고 같은 거냐 하면, 비유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무술이 있고 비유를 하자면 수학이 있어요. 수학이 싫으면 음악을 갖다 대도 되겠습니다. 뭐 다른 어떤 걸 갖다 대도 돼요. 다 비슷비슷하죠.
수학의 초급 수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있고 수학의 전문가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수학의 전문가라고 치면 이제 수학과에서 한 석사 과정 정도 있는 사람, 그런데 수학의 초보자라고 하면 현실적인 초보자, 반에서 수학 성적이 중간 정도 나오는 초보자. 이 초보자한테 필요한 수학 공부하고 전문가한테 필요한 수학 공부하고 다르죠. 수학 석사 과정에서 어떤 수학 공부하겠습니까? 뭐 편미분방정식 이런 거 푼다고 하면서 이제 이런 것에 대한 증명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수학 초보자한테 가르쳐 주면 이 수학 실력이 늘어날 것 같아요? 안 늘어날 것 같아요? 절대로 안 늘어납니다. 오히려 그냥 싫어지죠. 음악이라고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피아노 배우러 갔더니 음대 교수가 와가지고는 음대 석사 과정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거를 가르쳐 준다. 절대로 도움이 안 돼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피아노를 어떻게 가르치는지 유튜브 같은 거 보면 나오는데, 이럴 때는 감정을 절제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음악을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고 이런 걸 설명하고 있거든요. 근데 초보자는 뭐가 필요하다? 금반을 어떻게 눌러야 되는지를 설명해 줘야 되는 겁니다. 악보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런 거 설명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이런 거 설명해 주면 도움이 안 됩니다. 당연하겠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무술이 딱 있으면, 지금 특수부대 무술이 효과가 좋은 특수부대 무술이 있다. 이건 특수부대를 위한 무술인데, 여러분들이 혹시나 일반인이시면 잘 나가서 싸울 수 있다, 이런 사람이 아니라면 여기에서 배우는 거 배워가지고는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방해가 되면 됐지 결코 도움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특수부대 무술의 가장 첫 번째 허예요. 그래서 그런 무술들이 뭐가 있느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런 무술들이 있죠. 그래서 뭐 시스테마, 러시아 특수부대 무술이라고 그러고, 뭐 이스라엘, 또 우리나라 특수부대 무술들, 이거는 제가 근무할 때는 없었는데 신종으로 새로 개발된 것 같습니다. 우리 때는 또 특공 무술이 있었어요. 저는 특공 무술 뭐 안 가르쳤는데,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태권도, 전통 태권도를 제대로 하는 게 차라리 좀 뭐 비슷비슷하거나 낫지 않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어쨌든 이런 특수부대 무술들 많은 분들이 이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관심을 가진 분들을 가만 보면은 태권도 배우기 전에 저하고 비슷해요. 어떠냐면 공부만 하고 운동은 잘 못하는, 이런 약간 조금 그런 분들이 이런 무술을 배우려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해는 합니다. 왜 이해를 하냐, 저도 이런 무술들에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그 생각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어떤 생각이 그 근본에 있냐 하면은, 남이 모르는 특수한 무술을 배워서 쉽게 남보다 강해지려고 하는, 요런, 적어도 제 마음속에는 이런 거 있었습니다. 특수해 보이잖아요. 이런 거를 내가 혼자서 배워서, 다른 사람 모르는 걸 배워서 남보다 강해질 수 있을 거야. 이 강해질 수 있을 거야는 쉽게, 빨리, 어떨 것 같습니까? 이게 안 되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강해지고 싶으면 강력한 진리에 의존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강력한 진리는 평범합니다. 평범한 진리는 항상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어요. 그것이 가장 강력하죠. 마찬가지로 가장 평범해 보이는 태권도, 뭐 유도, 합기도, 이런 무술, 주짓수, 이런 무술을 배워서 기초를 닦고, 그 다음에 특수부대 무술인 이런 것들을 나중에 필요하면 참조를 하시기 바래요. 그런데 저도 뭐 여러 가지 직업적인 특성상 무술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는데, 이 특수부대 무술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허가 좀 있습니다. 그거는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고, 이번 동영상은 여기까지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